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휴일에 트럼프 시진핑 서밋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손익계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 말 중에서 We are holding on tariffs. They are going to buy farm product. 이 말이 있다고 와닿습니다. 일단 손익계산부터 해보면요. 중공이 얻은 것은 3천억 불 추가 관세 연기하고 화웨이 립 서비스 이겁니다. 두 개 얻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은 대규모 농산물 수출 따냈습니다. 리잉 밖에서 욕질해대던 상대방을 리잉 위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즉, resume trade talks. 이것이 미국이 얻은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당연히 트럼프가 크게 이겼다고 봅니다. 실제로 양보한 거 하나도 없고 중공은 2천억 불 관세만 10%에서 25%를 올려서 쳐맞고 링 바깥으로 도망가서 땡깡 부린 대가로 추가로 농산물 왕창 사가야 합니다. 2천억 불 관세라도 10%로 돌려놓았다면 그나마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공이 건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외에 슈퍼컴퓨터 기업 등 5곳이 추가로 살생부 즉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거 말도 못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Back on track. We are right back on track.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방금 링에 복귀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링에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 선수, 중공 선수 링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중공 선수가 쌍코피 터지고 그냥 KO패 당하기 직전까지 죽사발 난 거죠. 그러다가 타월 던지고 항복하지는 않고 말이죠. 링 밖으로 도망을 가갖고는 저쪽 링 밖에서 갖고 지금 욕실을 해대는 거죠. 미국 선수도 링 밖에 쫓아가서 그 패죽여 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링 위로 올라오게 한 거죠. 지금 링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쭉 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 위에서 패 죽이면 그냥 영광의 승리가 되는 거고요. 미국 선수가 링 밖에 같이 뛰내려가고 패 죽여버리면은 그건 살인이 되는 거죠. Back on track. 이 말이 아주 기억에 남고요. Temporary time out. 잠시 쉬는 거죠. 타임아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경기를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한쪽이 불리하면 감독이 타임아웃 부르잖아요. 지금 꼴이 그거 같습니다. Temporary time out. 자. 이 회담 전에 중공이 3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대 조건이 뭐였습니까? 1. 추가로 부과되었던 관세에 모조리 철폐해라. 2. 과도한 수입 압력 현실화해라. 3. 합의한 균형, 평등, 상호존중,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개 조건을 중얼중얼 했습니다. 중공이.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자, 추가로 부과되었던 관세에 모조리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네, 말도 못 끊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과도한 수입 압력 현실화 이거 또 오히려 말이죠. 지금 농산물 왕창 지금 사가야 되는 꼴입니다. 세 번째, 합의한 균형 평등 이런 소리는 앞으로 추가 협상에서 그냥 논의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 3대 조건 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공이 얻은 거라고는 3천억 불 추가 관세 연기한 거 이게 무슨 실질적인 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관세 부과시키는 이런 어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3천억 불 추가 관세 연기된 것이 과연 중공에게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게는 이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즉 속도 조절하는 것이죠. 속도 조절. 미국 기업들한테도 공급 체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도 특히 중공에 있는 외국 기업들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베트남 등 어떤 대체 공급지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웨이 립 서비스, 이것도 이제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이 얻은 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리를 다 챙겼습니다. 일단 대규모 농산물 중공이 사가야 됩니다. 네,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링 밖에서 욕실해대던 상대방을 링 위로 다시 풀러냈습니다. 리지움 트레이드 톡스. 자, 지금 그 화웨이 제재가 과연 풀릴 것이냐? 응?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건 팔 수 있다,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말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화웨이 거는 이 무역 협상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기대했던 답을 얻었나요? 노 아닙니까 이거? 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웨이를 지금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의 적용 기준이 앞으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중공이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더라도 화웨이 그 제재의 적용 기준, 구체적 적용 기준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상에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얻은 것만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많은 부품 라이센스를 지금 전 세계에 판매하잖아요. 당연히 화웨이에도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부품이 전부 다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미국 안보에 영향이 없는 물품은 지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담 이전에도 지금 그 판매할 수 있는데 회담 후에 트럼프가 화웨이한테 물건 팔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사전 허가 받으면 지금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 허가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미국 안보 영향 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건별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한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죠? 미국 그 상무부한테도 부담이고요. 또 미국 기업한테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 갖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을 제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을 딱 제시하면은 기업이 판단해서 이건 기준에 부합하니까 팔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투명하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행정 그 효율성 이 화웨이 제재를 적용하는데 돈 최소화시키겠다. 드는 돈 최소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건별 허가 받도록 하면 그 돈 엄청 들잖아요. 예. 자, 트럼프 발언을 다시 보면요. 수일 내에 미국에서 다시 회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회의하겠죠. 그러면은 이 말은 중공 또는 화웨이를 위한 거 아니고 오로지 미국 또는 미국 기업들 이익을 위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미국 기업들의 재고 땡칠이 기회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화웨이를 죽이되 너무 빨리 죽여버리면은 미국 기업들에게 손해 날 수도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에게는 실질적 손해 없이 화웨이 죽는 속도 적절히 조절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많은 부품 리스트 가령 부품 리스트가 한 10,000개쯤 되는데 그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이거 팔아봤자 미국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 그 다른 어떤 그 손해 나는 거 전혀 없고 화웨이가 이런 부품 사가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령 100여 개 있다. 그러면 그 100여 개 구체적 리스트를 쫙 제시하면서 이거는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업들도 이렇게 청원을 했겠죠. 우리 지금 부품들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그 화웨이한테 거래해오던 부품들이 지금까지 가령 350개 있었는데 이 중에 50개는 팔아도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못 팔게 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청원을 넣었겠죠. 네. 이거 완전히 없애달라는 청원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화웨이는 무역 전쟁의 마지막까지 간다고 트럼프가 동시에 이런 말도
입으로 했기 때문에 제재의 전면 해제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겠죠. 또 이것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미 트럼프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화해를 딱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를 석방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재를 푼다는 거는. 그럼 석방의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중공이 내놔야죠. 예? 지금 이 화해를 잡으려고 미국이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는데 이거 다 잡은 포로를 일부라도 그러니까 좀 제재를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좀 풀어준다면 대가를 내놔야죠. 과연 그 대가가 무엇일까? 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화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가가 미국이 화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일까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제기했던 불만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이 화해에 대해서 제기했던 불만이 뭡니까? 지금은 공산당 수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 수족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산당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공산당 지분이 이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지분 치워라. 그 다음에 현재 경영진이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경영진 싹 물갈해라. 그건 뭐 요즘 자꾸 언론에 나오는 그 무슨 늙은 할아버지 포함해서 싹 물갈이 해버려라. 응? 그 다음에 미국 측 임원 파견 받아라. 일종의 GT 유사한 모델이 될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기대해 보는 것이죠. 예. 화웨이가 그동안 기술 도적질, 스파이질 했다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화웨이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협상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이걸 지금 풀어주고 제재를 한 것도 미국이고요.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게 화웨이고 중공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장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추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장이 추론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 도적질, 스파이질 했다고 미국이 계속 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또 화웨이 건에 화웨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 소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판 통해서 돈 받는 것보다도 이런 협상 통해서 돈 받는 게 훨씬 낫고요.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래서 GT 모델 비슷하게 벌금 또는 배상금 얼마 내놓을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협상에서 진행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 때리다 지금 혹이 왕창 더 붙은 꼴 아닙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중공 유학생 환영한다는 이런 것은 그냥 원론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말입니다. 즉,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안고가 뭡니까? 안고는 많은 중공 유학생들이 중공의 스파이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는데 이 말은 철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유학생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지만 간첩질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과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레이드 톡스가 이제 재개된다고 했는데 이것의 성질은요, 기한 없는 추가 협상입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은 양날의 금입니다. 누구든 언제나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다음 액션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상 기한을 90일 또는 180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최소한 그 기한만큼은 중공 입장에서는 중공 추가 관세 처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추가 관세 때려도 합의 위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추가 관세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패권 전쟁의 수단으로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언제 추가 관세 때리는 것이 전체 패권 전쟁 일정상 가장 옵티멀할지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관세 폭탄 장전해서 딱 겨눈 상태에서 협상을 당하는 지금 중공 꼬라지입니다.
중공이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미국 상대로. 미국한테 협상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차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동상이몽의 가능성이 지금 있죠. 트럼프는 내년 재선 앞두고 있습니다. 치면 중공은 전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눈에 까시겠죠. 그리고 중공은 최소한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오매불망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대선 돌아가는 판세에 더 집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공은 추가 관세라도 안 맞고 1년이라도 버텨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는요.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무역 전쟁의 진행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진행을 시켜버리면 미국은 더 강해지고 중국만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래서 다우지수 한 3만 볼트 돌파하고 가령입니다. 다우지수 3만 돌파해버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중 이번에 무역협상 타결이 없더라도 하반기 3% 성장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들로가.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수없이 한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반기에 GDP가 고도 성장하면은 3만 돌파 가능하죠. 상하이 지수 지금처럼 적절하게 계속 쪼어 나가면은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나빠질 것 같은데 상하이 지수 2000선 붕괴도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우지수 3만 돌파하고 상하이 지수 2000선 붕괴 현실화 되어버리면은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은 따놓은 거죠. 그 이후 중공은 진짜 볼만하게 할 것 같아요. 재선 이후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 이후의 중공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공이 감히 이란산 원유를 도입한 사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는 사실 확인이 되면 예외 없이 제재를 받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거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공을 제재한다고 할 때는 미국 법을 적용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 위반했다고 해서 중공의 푸동은행이 지금 제재 당할 가능성,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 가능성이 심사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 또 다른 대형 중공은행이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고 최악의 경우 달러 결제망에서 축출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죠. 이건 지금 이 트럼프 시진핑 서밋과는 별도로 지금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이커 비전 등 5개 기업군에 대해서 추가로 살생부 즉 엔티티 리스트 기재할지 이거 결정 적절할 때 내려버릴지 이게 또 주목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공 제조 2025에 대한 공격 어떤 형태로든 추가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되는 기업은 다시 살생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요, 트럼프 시진핑 서밋 손익계산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관련되는 이슈들요, 좀 더 세밀하게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